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주식 투자의 기술, 월스트리트 역사상 최고의 트레이더가 들려주는 성공과 실패의 교훈, 제시 리버모어 지음, 박정태 옮김, 굿모닝 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제시 리버모어는 20세기 초 월스트리트를 주름잡은 당대 최고의 투기가로 대규모 공매도 공세로 큰돈을 벌었다고 해서 월스트리트의 큰 곰으로 불렸다. 1907년 패닉과 제1차 세계대전, 1920년대의 역사적인 초강스장, 1929년의 주가 대폭락 사태, 1930년대의 대공황을 거치는 동안 숱한 성공 신화를 만들어냈고 여러 차례 파산하는 시련도 겪었다. 에드윈 리페브루가 1922년에서 23년 당시 미국에서 가장 인기 높은 잡지였던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에 연재한 제시 리버모어의 회상을 통해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졌는데 1923년 같은 이름으로 출간된 이 책은 월스트리트를 움직이는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도 정확히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877년 매사추세츠주 사우스 액톤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난 리버모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머니가 마련해준 $5를 들고 보스턴으로 가 페인웨버 증권회사에서 14살 때부터 시대판 사원으로 일했다. 이 무렵 유사 증권회사인 버커샵에서 3.12달러를 번 것을 계기로 주식 투기에 눈을 떠 15세가 되던 해 $1,000를 벌었다. 그 뒤 투기에 전념한 리버모어는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당시 $25만 큰 수익을 올렸다. 1907년 패닉 때는 공매도로 $300만 벌었는데 당대 최고의 은행가였던 JP 모건까지 나서 그에게 공매도 자제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1929년 10월 말 주가 대폭락 때는 큰곰다운 매도 공세를 펼쳐 $1억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다. 리버모어는 철저히 시장의 추세에 따라 매수하거나 공매도하고 과감하게 거래량을 늘려나가는 트레이딩 기법으로 유명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 대중들의 정서와 거스르는 포지션을 취했고 피라미딩 방식으로 포지션을 쌓아가 수익은 크게 하고 손실은 작게 가져갔다. 그러나 그는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와 사치스러운 생활로 인해 공식적으로만 4번 파산했다. 3번은 오뚜기처럼 재기에 앞서 파산 선고에 따라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됐던 빚을 원금과 이자까지 전부 갚았다. 하지만 1934년 3월 7일 4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파산한 뒤로는 다시 일어서지 못했는데 이때 리버모어의 자산은 18만 4,900달러, 부채는 225만 9,212달러에 달했다. 리버모어는 1939년 투기 인생의 마지막 작업으로 주식 투자의 기술을 쓰기 시작해 이듬해 3월 출간했으나 대공황의 여파로 당시 주식시장이 워낙 가라앉은 데다 제2차 세계대전까지 발발해 책 판매는 그의 기대에 못 미쳤다. 3번의 실패한 결혼 생활과 과도한 음주, 여기에 말려내는 우울증까지 겹쳐 결국 1940년 11월 28일 뉴욕의 한 호텔에서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그가 3번째 부인에게 남긴 유서에는 나는 실패자다.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1. 투기, 그 끝없는 도전. 투기라고 하는 게임만큼 언제나 그렇게 흥미진진한 게임도 없다. 그러나 이 게임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정신적으로 굼뜬 사람,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단번에 벼락부자가 되려는 투기꾼에게는 더더욱 맞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불행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꽤 오래전부터 부딪히는 일인데 낯선 사람들이 참석하는 저녁 파티에만 가면 꼭 누군가가 내 옆자리에 앉아 흔해 빠진 농담 몇 마디를 늘어놓고는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하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죠? 이처럼 시장에서 단숨에 그것도 아주 손쉽게 돈을 벌고 싶어하는 이들이 어떤 고통을 겪게 되는지 설명하느라 젊은 시절에는 진땀 꽤나 흘리기도 했었다. 때로는 부드럽게 대충 얼버무리면서 어려운 순간을 빠져나온 적도 있었다. 나중에는 그냥 저도 모릅니다 라고 퉁명스레 대답하게 됐다.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그냥 봐줄 수가 없다. 우선 질문 자체가 투자와 투기를 과학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나 같은 사람에게 할 만한 정중한 표현이 아니다. 마치 변호사나 의사를 붙잡고 이렇게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떻게 하면 변호사나 의사 일을 해서 금방 돈을 벌 수 있죠? 하지만 나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주식 투자와 주식 투기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일러주는 길잡이나 가이드 같은 게 있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기꺼이 노력하고 공부할 것이라고 말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이들을 위해 쓰여진 것이다. 나는 그래서 이 책에 내 평생에 걸친 투기적 경험의 하이라이트를 의도적으로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내가 지나온 성공과 실패의 기록이 담겨 있고 그 하나하나가 나에게 가르쳐준 생생한 교훈들이 들어있다. 투기에서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인자라고 여기는 트레이딩에서의 시간 요소 이론이 실은 전부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더 설명하기에 앞서 주의를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이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이 거둘 성공의 열매는 오로지 자신의 결론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한가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건강한 몸매를 가꾸는 기술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남에게 대신 운동을 시킨다면 그건 제대로 책을 읽은 게 아닐 것이다. 앞으로 설명할 시간 요소와 주가를 결합한 내 원칙을 성실히 따르고자 한다면 자신의 거래 기록을 정리하는 일을 남에게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 나는 단지 여러분이 가는 길에 빛을 비춰줄 수 있을 뿐이다. 나의 길 안내 덕분에 주식시장에서 자기가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처럼 때로 투기적 성향에 이끌리는 대중들에게 내가 투자자로서 또 투기자로서 오랜 세월 축적해온 아이디어와 핵심적인 내용을 전해줄 것이다. 투기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업가의 시각으로 투기를 바라보고 그렇게 투기를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투기를 한낱 도박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투기가 그 자체로 하나의 사업이라는 내 전제가 옳은 것이라면 이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활용 가능한 모든 유익한 자료들을 동원해 투기를 배우고 이해하겠다는 결의를 가져야 할 것이다. 투기를 하나의 성공적인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전념했던 지난 40년 세월 동안 나는 이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원칙들을 발견했고 또 지금도 발견해 가고 있다. 곧 닥칠 시장의 움직임을 미리 내다보지 못한 게 대체 무엇 때문이었는지 자문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다가 불현듯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 다음날 꼭두새벽에 깬 적이 수도 없이 많았다. 이른 시각에 일어난 나는 이전에 기록해둔 과거의 주가 움직임을 체크해보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생각이 저절로 같이 있는 것인지 알아보려고 날이 새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대개의 경우 새로운 생각이 100% 정확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점은 내 잠재의식 속에 한 가지 생각을 추가로 저장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나중에 또 다른 새로운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때는 즉시 확인해 볼 수 있을 터였다. 결국 이렇게 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나 자신도 과거의 주가 움직임을
안내자로 삼을 수 있는 명확한 기록 방식을 개발하게 됐다. 나는 이론과 실전 경험을 통해 주식시장에서 혹은 상품시장에서 그 사업을 투기로 하든 투자로 하든 관계없이 그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은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었다. 당연히 투기를 해야 할 때가 있으며 이와 똑같이 절대로 투기를 해서는 안 되는 때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여기 아주 틀림없는 격언이 하나 있다. 경마장에 가면 한 번 돈을 딸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돈을 딸 수는 없다. 시장에서의 거래도 이와 마찬가지다. 주식에 투자하거나 투기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때가 있지만 1년 내내 매일같이 혹은 매주 거래해서 끊임없이 돈을 벌 수는 없다. 앞뒤를 헤아리지 않는 무모한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일은 있음직하지도 않고 일어날 수도 없다. 투자에서 혹은 투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주식의 다음번 결정적인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자기 자신의 의견을 갖고 있어야 한다. 투기란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예측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확히 예측하려면 분명한 근거를 갖고 예측해야 한다. 가령 시장의 편에 서서 대중에게 알려진 특정한 뉴스 한 토막이 시장과 관련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마음속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런 특별한 기사가 대중들, 특히 기본적으로 그 뉴스에 관심을 갖는 대중들의 마음속에 어떤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해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명백히 강세 혹은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믿음이 간다 해도 시장 그 자체의 움직임이 당신의 의견을 확인해 줄 때까지는 당신 자신의 의견을 신뢰해서도 안 되고 당신의 판단에 따라 돈을 걸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마땅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당신이 믿고 싶어하는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일정 기간 동안 시장이 확실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면 여기서 강세 혹은 약세 요인의 뉴스 하나가 나온다고 해도 시장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 시점에 시장 그 자체가 과매수 상태나 과매도 상태일 수 있고 어떤 쪽이든 특정 뉴스의 영향이 무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시기에는 과거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귀결됐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투자자에게든 투기자에게든 무척 귀중한 것이다. 이런 시기에는 또 개인적인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오로지 시장 그 자체의 움직임에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장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 우리의 판단은 자주 틀린다. 우리의 판단이란 시장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한 투자자에게든 투기자에게든 전혀 쓸모없는 것이다. 아무도, 아니 어떤 세력도 오늘 시장을 만들어낼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 심지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누군가 특정 주식에 관해 어떤 판단을 내렸다. 이 주식이 틀림없이 상승 혹은 하락할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의 판단은 맞았다. 그러나 그의 판단이 너무 앞서갔거나 성급하게 행동하는 바람에 손실을 볼 수 있다.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확신해 즉시 행동에 옮겼는데 막상 매수하고 나니 주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버리는 것이다. 더구나 시장의 거래량이 확 줄어들면 그는 기다리다 지쳐 시장을 빠져나와 버린다. 며칠 뒤 이 주식이 다시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 재차 시장에 들어가 보지만 재매수를 하자마자 다시 한번 그의 생각과 반대로 움직인다. 그는 또 한번 자기 판단의 회의를 품으면서 주식을 팔아버리고 만다. 마지막으로 주식은 오르기 시작한다. 자신이 너무 조급했으며 2번씩이나 잘못된 거래를 했다는 사실로 인해 그는 용기를 잃는다. 그는 이미 다른 종목을 거래하기 시작해
이 주식에는 더 이상 눈을 돌릴 여유가 없을지도 모른다. 결국 자신이 성급하게 뛰어든 주식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이미 이 주식을 다 팔아버린 다음인 것이다.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요지는 특정 종목이나 특정 업종의 주식에 관해 분명한 견해를 갖게 됐다 하더라도 그 주식을 거래하지 못해 너무 초조해하는 것은 군물이라는 점이다. 시장의 입장에서 그 종목이나 해당 업종의 주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라. 예를 들어보자. 어떤 종목의 주가가 현재 25달러 수준이고 상당한 기간 동안 22에서 28달러 사이에서 움직여왔다. 당신은 이 주식이 궁극적으로 50달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 주식의 현재 주가는 25달러인데 당신은 50달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인내심을 갖고 이 주식이 거래가 크게 늘면서 주가도 신고가, 가령 30달러 수준으로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서 지켜보라.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하며 신고가를 경신하게 되면 시장의 시각으로 볼 때 당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 주식은 반드시 아주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줘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30달러까지 상승할 수 없을 것이다.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아주 확실한 상승세를 타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 역시 높은 것이다. 바로 이 시점이 당신의 판단에 돈을 걸 때다. 이 주식이 25달러 할 때 매수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 속상해하지 말라. 만약 그때 매수했더라면 기다리다 지쳐 막상 본격적인 상승세가 시작됐을 때는 10중 8구 보유 주식이 한 주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매수 가격보다 싸게 매도한 다음에는 기분이 상해 재매수해야 할 시점이 와도 다시 들어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투기를 하면서 진짜 큰 돈을 벌었던 것은 주식시장이든 상품시장이든 맨 처음 거래부터 이익이 났을 때였다. 나중에 내가 실제로 거래한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하면 알게 되겠지만 나는 심리적 시간, 즉 주가를 움직이려는 힘이 너무나 강해 저항선을 뚫어버릴 수밖에 없는 시점에 최초의 거래를 했다. 내가 주문한 거래 물량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주식의 이면에 있는 힘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저항선이 뚫린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됐다. 다른 많은 투기자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확실한 기회가 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지 못했던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았다. 나는 늘 주식을 보유하거나 공매도하려고 했다. 이렇게 물어올지도 모르겠다. 당신은 경험도 많으면서 왜 그렇게 자제하지 못한 겁니까? 대답을 하자면 나도 인간이고 인간적 결함에 빠져들기 쉽기 때문이다. 투기자들이 전부 다 그런 것처럼 나 역시 훌륭한 판단을 해놓고도 인내심이 부족해 이를 살리지 못했다. 투기란 포커나 브릿지 같은 카드게임을 하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 모두들 매 판마다 돈을 걸고 싶어하는 똑같은 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하나같이 카드게임에서 한 판도 빠지려 들지 않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이런 인간적 약점이야말로 투자자와 투기자에게 가장 큰 적이며 스스로 이를 방어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파멸의 길로 몰고 갈 것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희망을 품고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느낀다. 그러나 투기라는 사업에 희망과 두려움을 개입시킨다면 아주 끔찍한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란 이 두 가지를 혼동해 정반대의 자리에 갖다 놓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당신은 어떤 주식을 30달러에 매수했다. 다음날 이 주식이 깜짝 상승세를 보이며 32달러 혹은 32.50달러까지 올랐다.
당신은 곧바로 두려움을 느낀다. 만일 지금 이익을 챙기지 못하면 내일 이익이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그래서 당신은 작은 이익을 챙겨 팔고 나온다. 그런데 실은 이때가 바로 세상 가득 희망을 만끽할 시점이다. 도대체 왜 어제까지도 당신 수중에 들어오지 않았던 2포인트의 이익을 잃을지 몰라 그렇게 노심초사하는가? 단 하루 만에 2포인트를 벌 수 있었다면 다음 날에는 2, 3포인트를 벌지도 모르고 다음 주에는 어쩌면 5포인트를 벌 수도 있을 것이다. 주가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고 시장도 제대로 굴러간다면 이익을 취하기 위해 서둘러서는 안 된다. 당신이 옳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다. 당신이 틀렸다면 이익을 한 푼도 챙길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익이 계속 커나가도록 내버려 두라. 아주 대단한 이익으로 불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시장의 움직임에서 당신이 걱정할 만한 단서를 발견할 수 없는 한 용기 있게 당신의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 이와는 반대로 당신이 어떤 주식을 30달러에 매수했는데 다음날 28달러로 떨어져 2포인트 손실이 났다고 하자. 당신은 내일 3포인트 혹은 그 이상의 손실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당신은 오늘 2포인트의 손실을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여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은 이때가 바로 걱정해야 할 시점이다. 오늘 2포인트의 손실에 이어 내일 또 2포인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어쩌면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까지 5에서 10포인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당신이 만약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나중에 훨씬 더 큰 손실을 어쩔 수 없이 떠안아야 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이때야말로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익은 그냥 놔둬도 늘 알아서 굴러가지만 손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투기자는 처음에 작은 손실을 취함으로써 치명적인 손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계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건설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면 앞서 자신이 틀렸을 때 보유했던 양만큼 주식을 재매수해 또 한 번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것이다. 투기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보험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투기라는 사업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투자 계좌를 철저히 지켜나가면서 언젠가 시장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옳았을 때 돈이 없어 거래를 하지 못할 정도로 손실을 입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는 것뿐이다. 성공적인 투자자나 성공적인 투기자라면 틀림없이 시장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에 대해 사려 깊은 이유를 갖고 시장에 뛰어들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맨 처음 거래를 언제 감행할지 결정할 수 있는 명확한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한 번 더 이야기하겠다. 시장에서 어떤 확실한 움직임이 정말로 진행 중일 때가 틀림없이 있다. 누구든 투기자로서의 본능과 인내심을 가졌다면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방법을 고안해 자신이 언제 첫 번째 거래를 단행할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추측만 잘한다고 해서 투기에 성공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다.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든 투기자든 자신을 가이드해줄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한다. 나를 잘 가이드해준 어떤 원칙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도 없을 수 있다. 왜 그런 것일까? 나한테는 그 값어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원칙인데 왜 이 원칙이 당신은 가이드해주지 않는 것일까? 그 답은 이렇다. 어떤 가이드 원칙도 100% 정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가이드 원칙, 즉 나에게 아주 특별한 원칙을 사용할 경우 나는 그 결과가 어떠해야 할지 안다. 만일 내 주식이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즉시 거래를 그만둘 것이다. 아마도 며칠 뒤 내 가이드 원칙이 다시 들어가라는 신호를 보내오면 한 번 더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이때는 아마 100% 정확할 것이다. 누구든 시간과 노력을 들여 주가의 흐름을 공부한다면 종국에는 앞으로 주식을 거래하거나 투자하는데 자신을 도와줄 가이드 원칙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 책에서는 내가 직접 투기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유용하다고 느낀 몇 가지 핵심 사항들을 소개할 것이다. 참으로 많은 트레이더들이 주가 지수 차트나 주가 지수 기록을 가지고 다닌다. 이들은 주가 지수 차트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분주하게 뒤쫓는데 이런 주가 지수 차트가 때로 분명한 추세를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은 틀림없다. 개인적으로는 주가 지수 차트가 설득력이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지만 말이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혼란스럽게 느껴진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늘 주가 지수 차트를 그려서 갖고 다니는 것처럼 나 역시 이전 주가 기록들을 정리하는데 똑같이 광적으로 매달린다. 어쩌면 그들이 옳고 내가 틀렸는지도 모른다. 내가 기록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내 나름의 방식으로 기록해두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분명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가올 중요한 주가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내 기록들을 정말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었던 것은 시간이라는 요소를 고려한 다음이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누구든 적절한 기록을 유지함으로써 또 시간이라는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다가올 중요한 주가 움직임을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내도 필요하다. 어떤 한 종목 혹은 몇 종목의 주식들에 정통해지도록 하라. 그러고 나서 당신이 정리한 기록과 시간이라는 요소를 올바르게 결합시킨다면 머지않아 주가가 결정적으로 움직일 시점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정리한 기록만 올바로 읽는다면 어느 업종에서든 주도주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당신 스스로 기록을 정리해야 한다. 당신이 손수 적어야 한다. 당신 편하자고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얼마나 많이 떠오르게 되는지 당신 자신도 깜짝 놀랄 것이다. 아무도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아이디어들이고 당신 스스로 발견한 아이디어이자 성공 비법이며 당신은 이 비법을 혼자서만 간직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에서 투자자와 투기자들을 위한 몇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제시할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 가운데 하나는 절대 투기 사업이 투자로 변질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투자자들은 단지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주식을 매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도 쉽게 엄청난 손실을 입는다. 이런 말을 하는 투자자를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떠올려 보라. 나는 주가의 등락이나 증거금 부족 따위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 나는 투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 내가 주식을 산 건 투자 목적으로 매수한 거야. 그러니까 설사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나중에는 다시 제자리를 찾을 거라고. 하지만 이런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안타깝게도 매수할 때는 훌륭한 투자 대상으로 여겨졌던 많은 주식들이 나중에 보면 그 상태가 극적으로 바뀌어버린다. 결국 이런 투자 주식들이 그야말로 투기적인 주식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주식 가운데는 아예 시장에서 퇴출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처음에 했던 투자는 투자자의 매수 자금과 함께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소위 투자라는 말이 지니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영원한 투자 대상으로 여기고 매수한 주식이라 해도 세월이 지나면 이 주식의 이익 창출 능력을 위협하는 새로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투자자가 이런 상황 변화를 미처 인식하기도 전에 투자한 주식의 가치는 벌써 큰 폭으로 떨어진다. 따라서 투자자는 성공적인 투기자가 투기 사업을 지켜나가듯 자신의 순자산 가치를 지켜나가야 한다. 이렇게만 한다면 스스로 투자자라고 일컫는 사람들도 나중에 원치 않던 투기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을 것이며 투자한 주식의 가치가 그렇게 심각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없을 것이다.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니 기억할 것이다. 이 시절만 해도 사람들은 뉴욕, 뉴헤이븐 하트포드 레일로드 주식에 투자하는 게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1902년 4월 28일, 당시 뉴헤이븐 주가는 255달러였다. 1906년 12월에 시카고 미러키 앤 세인트폴 주가는 199.62달러였다. 같은 해 1월 시카고 노스웨스턴의 주가는 240달러였다. 그해 2월 9일 그레이트 노던 레일웨이의 주가는 348달러였다. 이들 회사는 모두 아주 괜찮은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 투자 주식들의 현재 상황을 보자. 1940년 1월 2일 현재의 주가는 이렇다. 뉴욕, 뉴헤이븐 앤 하트포그 레일로드는 0.50달러, 시카고 노스웨스턴은 0.31달러, 그레이트 노던 레일웨이는 26.625달러다. 시카고 미러키 앤 세인트폴은 이날 거래가 형성되지 않아 체결가가 없었는데 1940년 1월 5일 주가는 0.25달러였다. 내가 한창 때 가장 확실한 투자 주식으로 여겨졌다가 오늘날에는 그 가치가 형편없어졌거나 아예 사라져버린 주식 수백 가지를 열거하기란 사실 일도 아니다. 지금은 대단한 투자 주식이라 해도 결국은 몰락한다. 이런 주식의 몰락과 함께 소위 보수적인 투자자들의 재산 역시 끊임없는 부의 재분배 과정에서 침몰해 가는 것이다. 투기자들도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입는다. 하지만 투기 그 자체로 인해 잃는 돈은 소위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 주식을 그냥 내버려 두는 바람에 날려버리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생각한다. 내가 보기에 투자자들은 마음씨 착한 도박꾼들이다. 이들은 베팅을 하고 나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 만일 잘못되면 전부 날려버린다. 투기자 역시 이들과 같은 시점에 매수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가 현명한 투기자고 자기 손으로 기록을 정리한다면 모든 게 잘 돌아가지 않고 있으니 경계하라는 위험 신호를 감지할 것이다. 그는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기다릴 것이다. 어떤 주식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 주식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지 아무도 말해줄 수 없다. 어떤 주식이 대세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최후의 천정이 어디가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하지만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 그중 하나는 주가가 높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을 공매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가령 어떤 주식이 10달러에서 50달러로 상승하는 것을 지켜봤다면 이제 주가가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마음먹을 수 있다. 그러나 실은 이 시점이야말로 수익성 증대가 기대되고 또 훌륭한 기업 경영진이 이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가가 50달러에서 150달러로 가는 것을 막을 요인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할 순간이다. 어떤 주식이 오랫동안 상승세를 이어온 뒤 주가가 너무 높아 보이면 이 주식을 공매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투자 원금까지 다 날렸다. 거꾸로 말하자면 어떤 주식이 이전 고점에 비해 아주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주식이 하락한 데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주식은 비록 현재 주가 수준은 낮아 보여도 여전히 아주 비싼 주가로 팔리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과거에 형성했던 높은 가격대의 주가는 잊어버리고 타이밍과 주가를 결합한 공식의 기초에 이 주식을 분석하도록 힘써야 한다. 내 트레이딩 방식을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놀랄지 모르겠다. 내가 정리한 기록에 의하면 주식시장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어떤 주식이 정상적인 조정을 거친 다음 신고가를 경신하면 곧바로 매수한다. 공매도 역시 이와 똑같은 방식을 따른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그 시점의 추세를 따르기 때문이다. 내가 정리한 기록이 나에게 앞으로 나가라는 신호를 보내오는 것이다. 나는 절대로 주가가 조정을 보일 때 매수하지 않고 랠리를 이어갈 때 공매도 하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또 한 가지 핵심 사항이 있다. 처음 거래에서 손실이 났는데 재차 똑같은 거래를 한다면 그건 너무나 무모한 짓이라는 점이다. 절대로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은 반드시 명심해서 지워지지 않게 새겨두어야 한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